자,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이 챕터 4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작업하신 게 세이브 하셨으면은 여기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파일이 없다든가 찾을 수 없다든가 그러면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저도 그 사이에 준비를 할게요. 한 분이 준비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한 2분만 더 기다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라인 차트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이거는 다른 그림이구나. 일단은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에러가 생기네요. 다시 타입해야겠다. 메인 다른 분들한테는 준비하라 그래 놓고 제가 준비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은 뭐냐 하면은 이 데이터가 1991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달러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91년부터 2004년이면 한 13년 정도의 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2년만 보고 싶어요. 2년만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년짜리를 잘라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라인 차트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2년만 그 데이터를 잘라서 만들고 싶어서 하는 작업이 일단은 데이터 이름을 M트랙인데 2년짜리 그리고 윈도우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그 2년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펑션을 써서 91년, 그러니까 1991년부터 1992년 12월 아니면 어떤 특정된 그걸 자를 수가 있어요. 뭐 3년 자를 수도 있고 4년 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제 저는 이제 2year라고 했는데 2년짜리를 자르니까 뭐 그래서 뭐 3년짜리 자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는 플랫을 사용해 가지고 라인 차트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M트랙 저는 아까 해놨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M트랙 2year를 데이터를 만드는데 윈도우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어, 윈도우라는 펑션을 쓰고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사용해서 언제부터 start 1991년 1월부터 end는 1992년 12월까지 그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만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플랫 이어 데이터를 가지고 X 레이블은 이어로 해주고 그리고 Y 축의 이름은 레이블을 Y-10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Y축의 범위는 부터 2500까지. 그리고 라인의 색깔, 컬러는 이번에는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시켜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1991년부터 1992년 12월까지 라인은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작업하는 거 계속 세이브 하셔서 R 파일 만들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꾸 귀찮게 물어보지요.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 만슬리 데이터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각 그 이어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각 데이터를 이제 그 보였거든요. 근데 만슬리 데이터 그래가지고 이 tapply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그 만스에 특정한 어떤 그 팩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이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몇 년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만슬리 그러니까 1월 데이터를 다 더하고 그 평균값 전체 이어에 이 1월, 2월, 3월, 4월 각 그 만스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래서 전체를 만슬리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tapply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그 1월, 2월, 3월, 4월 각 달에 평균값을 구해달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펑션을 사용해서 만슬리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라인 차트로 보여주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만들고 그다음에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여기까지. Amtrak monthly 만들어놔서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타이핑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monthly tapply 펑션을 써서 tapply 펑션을 써서 만들어 놓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하는데 이것도 펑션이네요. cycle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TS 데이터를 Amtrak 데이터를 평균값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런 시키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형성을 했어요. Amtrak monthly 데이터를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Amtrak monthly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1월에 평균값이 1620, 2월에 1582, 그래서 12월까지 총 데이터를
그 평균값을 낸 거예요. 월 평균을 내고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달라. 플랫 Mtrack monthly 데이터를 그려주는데 X축의 이름을 month라고 해주고 X축이 month고 Y축은 average 평균값을 구했으니까 average ridership을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Y축에 범위를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작은 값이 1600 정도 되네요. 1585. 파워포인트나 여러분 그 렉처 노트에는 1300으로 했는데 이걸로 보니까 150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으로 할게요. 1500.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여기서 보니까 1900, 2000, 한 210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을 2100으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입은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되겠다. 차트 타입은 라인 차트니까 L. 그 다음에 컬러를 아까는 전에는 뭐 블루 했다가 레드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린으로 하는데 좀 진한 그냥 그린 했더니 좀 잘 안 보여서 다크 그린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런을 시켜보면은 그림이 잘 나왔네요.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2월까지 아까 범위 정해진 거 있잖아요. 1500에서 2100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한 1000으로 해주고 2500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확실히 덜 보이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은 1500이었죠. 1500에서 2100으로 하는 게 훨씬 그림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더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범위 정해지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으로 볼 때 이거보다는 이게 확실히 더 이렇게 그 다른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 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범위 정해주는 게. 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지금 이제 X축이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키워볼게요. 근데 이거를 그 월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January, February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일단은 그 이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1, 2, 3, 4 돼 있는 거를.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요
ext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일단은 그걸 없애줘야 돼요. 그 1, 2, 3, 4 돼 있는 거를. 그리고 나서 그 axis 이름을 1에서 12달 그 12를 대체해 달라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넣어줘라 하는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볼게요. 다시 칠 필요 없이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하고 여기다 그것만 더 애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x equal n 수학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 n이라는 게 왜 우리가 n분하자 뭐 이런 게 이제 그 n으로 나눈다든가 그런 n으로 쓸 수도 있고 이 R에서는 n이라는 거를 nothing이라는 거로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R에서는 n이 없다라는 뜻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싹 없어지잖아요. 아까 있었던 번호들이 실행을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이름을 대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는 펑션이 axis라는 펑션을 쓰고 그다음에 side가 equal 1이란 말이에요. 이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시도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는데 여기가 1이고 2, 9, 3, 4 이런 식으로 그 사이드의 넘버가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1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사이드 2에다가 이름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 1에다가 at 1에서 12까지 12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드 1 그러니까 이쪽 사면에다가 대처를 하는데 1에서 12까지 뭘로 대체를 하냐 레이블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인풋을 할 때 여러 개 집어넣을 때는 C를 주고 그다음에 그 가로 안에다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테이션 또는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가 제뉴어리를 넣어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February를 넣어주고 세 번째는 March를 넣어주고 네 번째는 April을 넣어주고 다섯 번째는 May라고 넣어주고 여섯 번째는 June 넣어주고 일곱 번째는 July 여덟 번째 August September, October,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시고 런을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공간이 적어서 지금 이름들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키워서 볼게요. 줌을 시켰더니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이름들이 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자동적으로 넘버링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없애고 그 다음에 그 1, 2, 3, 4를 특정한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펑션과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뭐 신텍스라고도 하고. 근데 다들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졌나요? 에러 없이 잘 됐나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듣고 그러니까 좋네요. 목소리 안 들으면 굉장히 외로운데 목소리 듣고 하니까 같이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강요하는 것 같죠? 자, 현재까지 문제 없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그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막 찾아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 텍스트북에서 이제 그 제시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이 되고 또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억지로 재미없는 것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억지로 재미없는 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싫어도 들어야 되고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특별하게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공부는 참 재미있어야 되는구나. 뭔가를 이제 배운다는 게 재미있으면은 하기도 뭐 이렇게 지겹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뭐 어려워도 또 이렇게 찾아서 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강의는 어, 재미있게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물어봐요. 어떠냐 재미있냐 그런데 뭐 재밌다고들 많이 대답을 해주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제 선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스케일러 플랫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전까지 한 거는 이제 그 그래프를 라인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x, y 그 사면에 데이터를 이렇게 관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인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같은 펑션을 쓰는데 그 아까 라인 차트는 그 L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라인 차트를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차트를 그리다 보면 그 L이라는 그 펑션을 안 쓰게 되면은 이게 점으로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요, 스케일러 플롯을. 그래서 X하고 Y가 관계돼 있는 어떤 그런 그 나중에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든가 그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가 한국말로는 회귀 분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X가 어떤 원인이 되고 Y가 어떤 결과가 됐을 때 서로 간에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걸 보여줄 때 이 스케일러 플롯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이 스케일러 플롯에서 만스를 X에 넣고 아까 우리가 그 라인 차트 넣은 것처럼요. 그 다음에 라이더십을 Y로 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플랫 우리가 Mtrack 데이터는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플랫을 Mtrack 데이터를 가지고 Mtrack 데이터로 어떤 컬럼, month 컬럼을 X축에 놓고 Y축에는 Mtrack 데이터에서 라이더십을 놓고 그리고 X축에 이름을 계속 반복인데 month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Y축에 이름을 라이더십이라고 또 넣어주고 그리고 그 점에 이렇게 찍히는 점의 컬러를 레드로 한번 놓을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1월에는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거를 스케일러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우징 데이터를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우징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스케일러 플롯을 만드는데 X축의 값을 medv라는 컬럼으로 그 다음에 Y축의 값을 lstat라는 값을 주고 그리고 X축의 이름을 median value, Y축의 value를 이름을 lstat로 넣어주고 그 컬러를 블루로 해주고 그 다음에 main이라는 이 우리가 계속 썼죠. 그 이 차트의 이름을 하우징 데이터로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R 펑션과 아규먼트고요. 해볼게요. 일단은 하우징 데이터 여러분들 그 저기 지난주에 그 챕터 4의 데이터들 다 받으셨으면은 그 데이터 중에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하우징이라고 데이터를 이름을 줘주고 불러드리기를 read CSV 펑션을 써서 데이터를 갖고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어딨지?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저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어요. 왜 여기 없지? 데이터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챕터 4가 볼까?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세이브를 해놓고 아, 일단은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데이터를 그럴 필요 없겠다. 데이터를 카피를 해다가 거기다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데이터 갖고 있으시면은 작업을 하시고 저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왜 여기 없지? 여기에 있나? 여러분들 그 데이터 갖고 계세요? 희한하네. 왜 예. 여기 데이터가 제 디렉토리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웬일이지? 데이터 갖고 있으시면은 작업을 하시고 희한하네. 왜 그 데이터가 나는 없지? 여기 있다. 챕터 5에 있구나. 이거를 전부 저기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어차피 계속 챕터 5까지 갈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거기에 갖다가 놓으면은 그러면 저는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쫓아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우징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보스턴 .csv run 그리고 플롯 데이터에서 미디언 데이터를 X에 놓고 하우징 데이터에서 LSAT를 넣고 미디언 밸류 y 레이블을 TAT 를 장난 좀 해볼까요? 블루 말고 이쁜 색깔 핑크? 이쁘지 않아요? 핑크? 잘 안 보이네. 다른 색깔로 넣어보자.
dark 핑크로 가면은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 dark 핑크가 없나 보다. 블루로 가자. 장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별로 안 좋네. 블루로 했더니 확실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미디언 그러니까 하우스 집값이 그 밸류가 이 LSAT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LSTA 값이 높으면은 미디언 값이 작고 그 이 하우스 미디언 그 값이 적고 이 값이 내려오면은 이 하우스 밸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하겠지만 이 두 값의 관계가 요런 관계가 보이잖아요. 이 스케일러 플롯으로 보니까 요런 식으로 보이는 게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좀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면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스케일러 플롯으로 봐서요. 그래서 스케일러 플롯을 하는 이유가 어떤 두 값이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 또는 차트라 그러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스케일러 플롯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벌써 후딱 가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간이 잘 가요? 예. 예, 저는 네.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훅 가가지고 벌써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을 지금 53분이니까 11시 3분까지 휴식을 하고 그리고 11시 3분에 다시 뵐게요.
예, 돌아왔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에 그 녹화하는 거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녹화를 하는데 그냥 계속 켜놨네요. 녹화하는 거를. 지금 그 뉴욕에서 이제 맨하탄에서 그 불꽃놀이를 해요. 해지면은 그 7월 4일 날그 독립기념일 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그 불꽃놀이 중에서는 그 뉴욕에서 하는 불꽃놀이가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뉴욕에서 살았었는데 그 석사를 거기서 했거든요, 뉴욕에서. 그래서 한번 그 맨하탄 그 동쪽에 있는 이제 맨하탄이 있으면은 이제 동쪽에 그 강이 있어요. 그걸 이스트 리버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강 그 안에다가 배 네 대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동시에 쏘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올해는 지금 막 내려가서 그 마지막 하는 걸 봤는데 잠깐 올해는 5군데서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화해 놨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기회가 되면은 어, 만약에 이제 뉴욕에 7월 4일 날 있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 맨하탄에서 하는 그 독립기념일 그 불꽃놀이 한번 보면은 참 멋있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메이시스 MACY 그 백화점에서 그걸 주관하거든요. 그 불꽃놀이를 그 메이시스는 뭐 파이어웍스 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멋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이 제대로 쉐어가 되고 있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 차트를 들어갈게요. 바 차트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막대기로 그 표현을 하는데 이 bar chart는 그 보통 이제 그 horizontal이라 그래. 이렇게 이 가로로 돼 있는 바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mtrak2 데이터를 만들었었지요. 저는 근데 다시 만들어서 Amtrak2 데이터를 Amtrak2 데이터를 불러와서 만들고 그래서 Amtrak 바라는 이름으로 이 프리퀀시를 불러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어디까지 실행을 해볼까요? 요까지 실행을 해볼게요. 바플랫까지. Amtrak 안 만들어져 있었구나. 2로 만들면서 CSV로 Amtrak 2 데이터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Amtrak 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를 만드는데 Amtrak 2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기 프리퀀시가 없네. 2. 프리퀀시로 Amtrak bar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사실 이거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요거를 데이터를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름을 바꿔보기 위해서 names라는 펑션을 써서 Amtrak bar라는 데이터를 변형을 하는데 Amtrak 2 데이터에 range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한번 요거 실행. error in names. What? 미스타입했네. Amtrak bar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Amtrak bar을 실행을 했더니 그 프리퀀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300, 14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프리퀀시가 4개, 2개, 13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레인지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행을 해봐도 안 나올 거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아니다. 바 차트를 그릴 때는 바 플롯이라는 펑션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Amtrak 바 데이터를 써서 바 플롯을 만드는데 바 차트를 만드는데 이름을 X축의 이름을 프리퀀시를 해주고요. Y축의 이름을 range로 해주고 그림의 이름을 track wider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 차트는 이 호라이전털이거든요. 가로. 근데 이 원래 바 플롯을 이걸 사실 넣어주나 안 주나 디폴트긴 한데 일단은 호라이전털이냐 true. 호라이전탈이냐 그 가로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해주고 true라고 그다음에 컬러를 넣어볼게요. 컬러를 이번에는 그린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왜 이게 호라이즌 교수님 트리 호라이즈 스펠 틀렸습니다. 잘못했구나. 호라이 T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게 틀리니까 이게 그 버리컬로 나오네요. 실수를 잘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수가 있었네. 그래서 horizon 이 펑션을 argument를 true로 해줬더니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거를 한번 그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false로 했더니 그리고 이름을 여기 바꿀게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할 건데 히스토그램과 바 차트의 차이는 뭐냐면은 비슷한데 가로로 나오는 걸 바 차트라고 그러고 이 세로로 나오는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히스토그램처럼 그리기 위해서 호라이즌터를 false로 해주고 이 이름을 히스토그램으로 바꿀게요. 다 칠 필요 없이 치팅하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false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름을 여기서 히스토그램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런을 시켜주면은 그림이 세로로 나오네요. 그래서 바 차트는 가로로 나오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요 이름도 바꿨어야 된다. X축이 레인지고 그다음에 이쪽 프리퀀시가 요 Y축이어야 되니까 요걸 바꿀게요. 레인지하고 프리퀀시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 차트는 이렇게 맞나? 이름을 프리퀀시, 레인지 맞네요. 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고 프리퀀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똑같은 걸 갖고 하는데 히스토그램의 펑션을 히스트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짧은 이름으로 히스트를 쓰면은 이렇게 값을 Mtrack 1으로 할게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계속 있나 모르겠다. 그 Mtrack 1 데이터 갖고 라이더십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Mtrack 1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다. 확인해보면 알겠죠.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세요. 뭘로? Mtrack 1 데이터 저는 갖고 있네요. 여기에 라이더십을 하는데 X의 이름을 하고 그다음에 Y축의 이름을 안 넣었지?
블루로 한번 해보자. 아직 그다음에 메인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히스토그램이 왜 문제가 생겼냐? invalid color name. 블루로 그냥 해보면은 라이트 블루가 안 먹나 보네요. 자동적으로 이름이 프리퀀시가 들어오네. 그래서 안 넣었구나.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들어오네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라는 이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이 바플롯을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지정을 안 해줘도 이 자체가 지정을 해주네요. 자, 히스토그램까지 했고요. 파이 차트. 다음은 이제 파이 차트인데요. 이제 그 동그랗게 생긴 파이 모양에서 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그 바 차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 프리퀀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 모양의 그 각 부분의 그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파이 차트라 그러고요. 그래서 파이 차트는 있는 데이터 갖고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썼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한번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 REP라는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replicate라는 아니면은 이 repeat라는 뜻의 REP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K이라는 위치, 로케이션으로 기억하는데 케인, 뭐 올린, 셰필드, 티오니스타 이 그때 우리가 썼던 데이터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몇 개나 있는지를 그때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렐러티브 프리퀀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주어진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케인이라는 그 위치에 52개의 그 프리퀀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파이 차트를 만들려고 그 데이터를 한번 만드는데 그래서 이름을 파이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repeat라는 펑션을 계속 사용하면서 52개를 만들어라. 케인으로 올인으로 40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주고 테이블을 사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그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파이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집어넣냐 하면은 여러 개 집어넣을 거니까 C를 시작으로 REP, repeat 어떤 걸 repeat 하냐면 더블 코테이션을 넣어도 되고 싱글 코테이션 넣어도 돼요. Cain을 52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repeat를 하는데
어떤 걸 리피트 하냐면은 올린이라는 데이터를 40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리피트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셰필드라는 데이터를 45개 그리고 또 리피트 하는데 티오니스타를 43개 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파이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이런 식으로 K를 52개 만들고 올린을 40개 만들고 셰필드를 45개 만들고 티오니스타를 4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해서 파이 데이터를 파이 테이블로 만들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 펑션을 써서 파이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어 달라. 그래서 했더니 한번 볼게요. 파이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파이 테이블은 만들었더니 이렇게 프리퀀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파이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파이 차트 만드는 거는 파이라는 펑션을 써서 파이 데이터를 요거 테이블이었을 텐데 헷갈리네. 일단은 파이 데이터로 해볼게요. 파이 데이터를 컬러를 각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 K인부터 그린 넣어주고 레드 넣어주고 블루 넣어주고 그다음에 옐로우 넣어줘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들어주고 이 차트의 이름을 number of vehicle sold by location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주는 거를 파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 펑션을 써서 파이 데이터로 컬러는 여러 개 넣어줄 거니까 C로 시작해서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해서 green, red, blue, yellow 해서 파이 차트를 만들어 주세요. 파이 데이터가 아니라 파이 테이블로 해야 된다. 그렇지. 파이 데이터로 했더니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로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프리퀀시 테이블처럼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raw 데이터, 그러니까 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갖고는 파이 차트가 안 되고 이렇게 테이블로 돼 있는 프리퀀시 테이블로 돼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파이 차트가 만들어져요.
어때요?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재미있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박스 플랫이라고, 원래 이름은 더 박스 앤 위스커스 플랫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에 그 5 넘버를 만들어 봤잖아요. 5 넘버는 제일 작은 값 미니멈, 그다음에 제일 큰 값 맥시멈, 그리고 중간에 Q1, Q2, Q3. Q2가 그 미디언이고요. 그래서 그 5 넘버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 박스 플랫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5 넘버를 안 찾고 그냥 박스 플랫이라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5 넘버를 찾아서 스케일을 해서 이제 그 박스 플랫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박스 플랫이라는 그 명령어 펑션을 써가지고 애플우드에 애플우드 데이터 갖고 그 에이지, 그 나이 데이터로 박스 플랫을 만들어라. 그래서 애플우드를 일단은 불러오고, 그리고 박스 플랫을 사용해서 에이지 데이터를 박스 플랫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애플우드를 있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불러오고요. 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박스 플랫을 만드는데, 애플우드의 에이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박스 플랫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스 플랫을 보게 되면은 이 분포가,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여기서는 못 돌리겠네요. 하여튼 요게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맥스 값이 여기 있고 민 값이 여기 있고, 그리고 미디언이 여기 있고 Q1, Q2거든요. Q1, Q2, Q3.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그려지나? 그려볼게요. 별로 말을 잘 안 듣네.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값이 제일 높고 밑에 값이 이제 낮은데, 분포가 양쪽이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양쪽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시메트리컬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메트리컬. 양쪽이 비슷하다. 그 벨 쉐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 플랫을 보면 그리면은 이 데이터의 분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플랫을 사용을 하거든요. 박스 플랫을 사용하는 목적이 그 분포의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박스 플랫을 그렸더니 색깔이 그냥 검정하고 회색
그레이 갖고 그냥 그려줬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컬러도 좀 넣고 뭐 이런 걸 작업을 한번 애드를 해볼게요. 처음 그림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시를 영어로는 tild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시를 사용해 가지고 에이지 데이터부터 로케이션 데이터까지 박스 플롯을 그러니까 멀티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이름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왜 K에 올린으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 데이터 갖고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넣는 그 작업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실행을 계속 해보세요. 뭐 다 타입할 필요 없이 애드만 하면 되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다음에 저는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하고 여기에다가 에이지부터 필드를 사용해서 이게 데이터 스토리가 아닌데 뭔가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카피해 오다가 데이터 이름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애프로드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 있는 것 같고 또 실수를 했네. 잠깐만요. 이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나. 애프로드. 에이지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또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잘못 만들어 놨어. 어디니? 로드 데이터를 꺼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페이지부터 프리비어스까지 가야 되는 건 애프로드에 프리비어스까지 가고 try 이렇게 나오네. 전에 제가 다른 강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믹스된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level을 age로 가자. age로 넣어주고 여러분 제 거 보면서 쫓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네. 프리비어스로 가야 되겠다. 이게 로케이션이 로케이션으로 가자. 로케이션이 아닌데. 에이지 디스트리뷰션만 할게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갔고, Y 레이블, X 레이블이 바뀌어야 되는데 프리비어스로 가자. 그래서 X 레이블을 프리비어스 바꿔주면은 이름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add를 해볼게요. 그래서 컬러를 단순하게 모든 컬러를 그린으로 줘라. 그러면은 모든 박스 플랫이 이렇게 그린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아무 컬러나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각자의 박스 플랫의 그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여러 개 들어갈 거니까 이걸 내릴게요. 내려서 여러 개 집어넣을 거니까 C를 시작해서 그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블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넣어주고, 더 있으니까 5개니까 이름을 컬러를 뭐로 넣을까?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핑크. 컬러 앞에 뭐가 잘못됐다. 공간이 많구나. 가로가 안 쳐졌네요. 마지막 가로를 해줘야지 완성이 되는구나. 계속 에러가 뜨네요. 박스 플랫. 에이지 메인 컬러에 C를 했는데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핑크 괜찮은데? 이게 뭐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갔구나. 뭐가 잘못됐을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맞는데.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더블 코테이션이나 이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게 뭔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됐네. 뒤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박스 플래시라는 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 실행되나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실행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박스 플랫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뭐 좀 컬러도 좀 다르게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요 데이터는 이게 이제 거의 중간에 있고 이거는 뭐 약간 그리고 얘는 좀 이쪽으로 좀 쏠려 있고요. 작은 값으로 얘도 거의 중간인데 약간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고 이 데이터는 그 큰 값으로 쏠려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박스 플랫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각자의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 플랫이고요. 제가 요건 그 좀 수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또 실수를 했네. 확인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그 했던 거를 되겠지 그러고 해놨는데 다른 거 갖고 실행을 해놓고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항상 저기 실행을 다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 실행을 해봤는데 이거를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애매하게 남아있네. 챕터 5는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숙제를 안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숙제 줄까요, 말까요? 대답이 없어요. 자, 오늘 작업한 거 같이 이렇게 한 거 어때요? 다 잘 하셨나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월요일이고 뭐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대부분 금요일 날 많이 빠지던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녹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녹화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잊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작업한 거 어텐던스 거기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여기에 어디 있냐? 오늘자 여기에 이제 어텐던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작업하신 거 여기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사인먼트를 제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뭐 단순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데이터를 안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능력을 한번 믿고 아니면 실험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차트를 그려서 이제 보여주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뭐 히스토그램을 쓰시든 라인 차트를 쓰시든 뭐 이런저런 거를 쓰시든
두 가지 정도 그래프 차트 그려가지고 그 R 스튜디오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숙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숙제 안 줄게요가 아니라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데이터를 같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뭐 내고 뭐 본인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도를 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같이 뭐 나중에 의논을 하든지 그런 거 할게요. 그러니까 이 숙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그냥 뭐 오늘 한 거를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뭐 트라이 해본다든가 뭐 그런 거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학 중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뵈는데 그날은 제가 그 챕터 5는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만큼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 마이닝 뭐 깊이는 아니고 그냥 텍스트 마이닝에 이런 것이다라는 한 부분을 갖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뭐 그러신 분 외에는 수요일 날 뵙고요. 그러면은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